자, 이번에는 신유일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음, 신유, 경신처럼 성유목인데, 자, 신유는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은 엄청난 이 뿌리가 있잖아요, 그죠? 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오랜 세월에 걸쳐서 나무가 올라가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결실이 열매가 과실이 이렇게 툭 떨어져서 요 석류가 툭 떨어져서 요 경신일주 걸 보고 들으셔야 돼요. 제 수업은 항상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이것 봤다가 저것 봤다가 하면은 공부에 도움이 안 되고 항상 순서대로 처음부터 동영상이 246개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뭐 프리미엄이 만 얼마인가요? 그 만 얼마 내고 그럼 1년이면은 10몇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246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많은 정보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공부를 했는데 저것을 내가 만 원에 볼 수 있다니, 1년에 10몇만 원에 볼 수 있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저 사람은 저거를 자기 홍보를 하는 건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쉽게 정보를 찾아볼수록 진정한 스승은 사라져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모두 공적인 손실이 되겠죠. 자, 이 이야기도 신유예요. 이것 또한 신유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유튜버들은 다 신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가 뭐 농부가 가지고 가든 지나가던 조무래기가 공짜로 가지고 가든지 간에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담아가지고죠. 이게 여기에 그냥 농부가 소중하게 가져갈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발로 찰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게 석류인지도 모르고 밟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기에 이렇게 담겨가지고 제 값에 팔려서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석류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먹고 질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그죠? 주스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신유는 이게 아니야. 다시, 자, 여긴 제가 경금이라고 했죠. 또 떨어진 것도 경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 중에서 떨어진 경금 중에서 뭐 좀 괜찮다 싶은 애들을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농부가 이제 석류를 먹잖아요. 이게 다 경금이야. 그래서 그 사람 몸에 들어가. 그 캡슐이 경금의 캡슐 안에 들어간 영양가가 갑이거든. 그래서 이걸 또 먹어. 사람이 먹고 몸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즐거워지잖아요. 힐링도 받잖아요. 여기 경금이야. 신금은 뭐냐? 이렇게 많은 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금이고, 그냥 있죠. 괜찮은데
괜찮은데 버려진, 진짜 좋은데 유튜브에 버려진, 제값도 못 받고 광대놀이를 하고 있는 유튜버들, 이거 다 신금이야. 그 유튜버가 신금일간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형상이라고. 그 버려진,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먹었잖아. 먹고 변을 보잖아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몸에 있는 독소가 나와서 이제 대변 보고 소변 보면서 이제 다시 그 하수구 있죠. 하수구 그 양조장 뭐라 그러지? 수자원 관리 센터 있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다시 락스를 막 해가지고 이제 막 물을 정화하잖아요. 그 정화를 할 때 오물로 버려진 그 완전 버려진 그것이 이제 다시 사실은 우리가 먹는 수돗물보다는 그 안에 그 오물 속에 유한락스에 버려진, 유한락스에 쩔어가지고 나온 그 분비물이나 그 더러운 오물이 이제 우리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땅으로 가서 다시 요 처박는 거예요. 이렇게 처박아서,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싼 분비물, 이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한락스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물을 정화시킨 거기에도 못 들어간, 반대로 말하면 유한락스도 죽일 수 없는 씨앗. 이 신금이에요. 그리고 그 신금 중에서 신유라는 거예요. 신사는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이제 먹는 거야. 먹고 걸러져 가지고 석류 먹잖아. 먹고 이제 아주 우리 몸속에 이제 세포가 정화되면서 그게 이제 신사야, 신사. 그래서 신사는 숙주야. 근데 이제 신유는 그 신사가 싼 변인데 아무리 독한 소독약으로 해도 살아남는 생존자 예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신유는 출생이십니다. 경신이 노바디라면 그 노바디의 원조 많은 정보가 담겨진 캡슐 안에 칩, 이 캡슐 이 갑에, 그러니까 적나라하게 보면 경이 있고 갑이 있고 요게 여기 신이야. 아무도 몰라 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노바디를 넘어서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신유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시종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해석이고요. 뭐 다이아몬드, 그건 뭐 신유가, 저도 신유 씨예요. 근데 뭐 다이아몬드 뭐 상처가 나고 뭐 매금이 뭐냐면 이게 매금이에요. 이게 매금이야. 자, 그래서 이 신은 예를 들어서
진사 오미 계열의 글자를 이 신이요. 진사 오미 계열의 글자를 지지에 깔고 있는 거하고 이 신이 유술해자 축의 계열을 깔고 있는 거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요. 요걸 깔고 있으면 이제 요렇게 된다니까. 여기 이 세 개라니까. 그러니까 신금이 이걸 깔고 있으면 이 위에 세 개라니까. 쓰인다니까.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유술해자다 이러면은 유한낙스로도 죽일 수 없는 뭐 그런 시라니까. 이거를 좋고 나쁘고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신금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광대라 하거든요. 어떤 그 정체를 그 정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신유. 신사는 아니야. 신유. 그런 어떤 광대예요. 광대. 우리가 그 왕의 남자라는 영화에 어떤 그 왕에게 직언을 하기 위해서 풍자하죠. 풍자. 그 가면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 어떤 대사들이 다 풍자죠. 풍자. 그래서 우리가 풍자가 유행하고 풍자가 유행하는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없죠. 코미디 1번지가 없어졌잖아. 그쵸? 어떤 그런 풍자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희극이라고 하는 거는 풍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러한 것이 유행하는 시대에는 이 신유가 할 일이 많은데요. 풍자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시대에는 신유는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시대적인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정서를 가지고 있죠. 신유는 뭐냐면 자기 모습을 드러내서는 사람들이 똥이라고 해요. 모습을 드러내고 일반적인 어떤 도덕으로서 뭐 좋은 엄마, 뭐 좋은 남편,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풍자를 하면 안 되는,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아이를 출산하는 것을 배설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신유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영화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출산을 배설이다. 그러니까 배변은 아니지. 배설이다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온통 두들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풍자라고 용납이 되는 세상에서 신유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도덕이 엄격한 공간에서 어머니의 출산은 이게 고귀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의 화장실에서 태어났잖아요. 응? 그 고귀한 존재가 말의 화장실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것도 풍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풍자와 해학의 용납되는 공간에서만 신유는 숨을 쉴 수가 있고, 함부로 우리 딸에 대해서 풍자할 수 없고 함부로 우리 아빠에 대해서 풍자할 수 없고, 항상 경건하고 도덕적이면서 인과응보, 그다음에 합리적, 이성 이런 것이 강조되는 곳에서 신유는 그냥 보리차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미자차를 우리가 몸에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몸에 좋은가 보다 하지, 오미자를 길에 뿌려 봐봐요. 어머, 오미자다, 오미자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미자 열매를 하면 사람들이 봐요. 이게 뭐지? 오미자인가? 오미자 나무를? 근데
오미자 씨를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냥 모래에 그냥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개가 와서 막 그냥 밟고 막. 그래서 신유는 짓밟히는 존재예요.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도덕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규칙을 지키고, 뭐가 규칙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신유는 그냥 쓰레기야. 잡것이야. 그런데 신유는 광대. 그러니까 경금은 제가 위험 있는 그런 의사 있잖아요. 그런 뭐 아니면 뭐 존경받는 뭐 이런 그런 가면이 아니지 그런 완장? 완장이라면 신유는 아니고 아예 완전히 이 서커스 있잖아. 로 살던가 아니면 리플리의 운명이다. 리플리가 뭔지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광대나 리플리로 살아가면 안 되겠죠.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신유는 이렇게 살아도 경찰서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면이 매우 많기 때문이야.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매 순간에 시나리오가 있어. 알리바이가 있어. 이거는 누구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풍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는 않아. 근데 이제 왜냐면 얘는 경찰서에 가지. 그만큼 법에 관할 하에 벌어지는 사건이라면 신유에게 벌어지는 사건은 법에 관할이 아닌 인간미, 양심, 화해, 용서와 같은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 것이 강간이냐, 치사냐, 사랑이냐 하는 게 우리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법으로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광대, 사랑이라는 가면 아래서 우리가 그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 부부간에 일어난 일은 부부만 안다. 이런 게 신유라는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 가도 막상 법이 뭔가 물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유는 얘가 이게 법이라면 신유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꼭 성적인 남녀의 육체행위로 받아들이시지 말고요. 어떤 교배, 어떤 감정의 섞임, 이런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술이냐 외설이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다. 그래서 신유를 가진 분들 중에서 배우가 많습니다. 타고난 거지. 그래서 신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배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선비 역할도 아주 잘할 것이고 정말 연쇄 사이코 미친 살인범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런 법에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윤리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경신이 도덕에 빠져 있다면 도덕에 위배하는 사건에 연루된다면 요거는 뭐냐면은 윤리와 관련된 사건.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살해했을 경우에 이 세계에서는 바로 사형이지만 이 세계에서는 얼마나 그랬으면 그래서 결국은 신유의 문제는 내가 도대체 이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스스로에게 자꾸만 내 자신에게도 가면을 써. 내 자신에게도. 그래서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유예요. 그럼 이거를 방법은요.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그러니까 제 수업에서는 항상 막 이렇게 어떻게 하나요? 뭐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를 하는 건 제 무조건 직업으로 풀라고 했어요. 공부하실 때. 그리고 공익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직업이 아닌 내가 사적인 쾌락이나 혹은 사익, 돈을 추구하면 이거 완전 사기꾼이지. 자, 똑같은 자식이 있는데 얘는 매질을 하니까 말을 듣고 경신이에요. 얘는 얘 행동이 나쁜 것 같은데 나쁘지도 않고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도 안 내고 근데 화를 안 낼 상황에도 화를 내고 하는 이 신유일주를 키우는 자녀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신유일주도 그렇고 신유월도. 신유월이라면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걸 사적으로 사익으로 돈 벌고 뭐 사기꾼 막 이렇게 되는 거지만 이걸 직업으로 가져갈 때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공익으로 항상 요 두 가지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유가 가지면 좋은 우리가 직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이 많은 것들을 승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실 때 뭐냐면은 신유는 그래서 아주 훌륭한 스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근데 이 스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나오는 훌륭한 은사님 이건 아니야. 왜냐면 그런 은사님은 이제 경신이겠지. 노바디로 살았던. 근데 신유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사람의 선생님이야. 헬렌 켈러 같은. 요번에 1등한 피아니스트 있죠. 그 친구의 선생님. 혹은 아주 사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리를 분석하는 정신 분석. 왜냐? 우리가 라캉에서도 나오죠. 대상화. 혹은 우리가 역전이라 하죠. 그런 훌륭한 상담가. 이 신유는 내가 그를 상담하는 입장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헬렌 켈러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환자가 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 오히려 그 환자가 나를 상담해 주는 것처럼 만드는 정신과 의사인 거죠. 그거는 법이나 인과 합리 이런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과 스님이 그런 티를 내면 안 돼. 내가 너하고 같은 위치에 서보자.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선생님도 있잖아. 내가 그래 학생들아, 내가 너네들하고 같은 위치에 서볼게 하면서 학생 노릇을 하고 그거는 그냥 잠시 그러는 거지. 그거 티를 내지 않는 아주 뭐냐면 위험이 있어. 언제 그랬냐는지 모르고 완전히 그 사람의 영혼에 일체되는 그러한 상담, 카운셀링, 그러한 경찰, 그러한 변호사. 눈만 봐도 범인을 아는. 왜?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한 형사, 최면술, 마술사, 마법, 머지션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 유가 있기 때문에 이 유라는 것이 이 소굴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굴이 술토인데요. 이 조무래기들의 소굴이거든, 술토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 문지기야. 문지기. 네?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인오술띠의 저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야. 그러니까 병화의 저승사자가 신유야. 병화가 하는 모든 짓을 얘는 다 이미 알고 있는 저승사자야. 병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시스템이거든. 이 시스템에 돌아가는 꼬라지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게 신유고, 그 신유는 좁쌀만도 못한 처지가 되어 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있죠. 개미 한 마리 죽이지 말라는 말. 그 개미가 너의 죄를 알고 있다.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여러분보다 고수다, 이런 말 있죠. 그 또한 신유도 노바디에 그러니까 그보다 더하지. 왜냐? 노바디는 그래도 바디인데, 노바디는 바디인데 신유는 바디가 없거든. 발 없는 존재. 발 없는 존재. 경은 손 없는 존재다. 경신은 손 없는 존재. 신유는 발이 없는 존재.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은 네가 의도 터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돼. 제발 좀. 응? 제발. 너가 재활용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머리를 꿇어야 돼. 항상. 알아도 모른 척 난 놓고 내가 한자 글을 엄청 잘 써도 절대 드러내서는 안 돼. 금들은 항상 모르는 척 해야 항상 난 권리를 갖지 않겠다는 뜻으로 내가 선행을 베풀었지만 안 했다는 척 항상 뒤에서 살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직업군은 요 이야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요. 모르는 척 이렇게 살면서 사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사는 지금은 제가 스토리텔링 얘기했는데 이제 만약에 직업군으로 한다면 이제 기술자죠. 내가 밥 먹고 살려면 대학 안 나와도 돼. 신유는 이제 그 대학교 안 가도 돼. 안 가는 게 나아. 왜? 대학교는 경신의 세계거든. 응? 그러니까 신유는 대학 안 가도 돼. 안 가고 차라리 어려서부터 바닥을 뒹굴면서 의도 터지고 그냥 발길질을 한번 당해봐야 보면서 육감이 제가 아까 신유를 제가 이거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이 표현도 좋아요. 이게 남녀 그러니까 신유일주가 오면 무조건 그냥 배우자 물어보거든. 애인 물어보는 그건 이제 저질이야. 저질. 어디 신유일주가 어디 가서 남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유년생이나 신유일주 그냥 남자 얘기 물어보거든. 여자 얘기나.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은 엄청 없어 보여. 정말 유치해 보여. 왜? 깡패 새끼가 무슨 사랑은 사랑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깡패 새끼가. 그래서 신유는 그냥 지가 깡패 새끼 생각하시고 그 깡패 새끼가 뭐 난 누구인가 이게 물어보고 넌 날 사랑하니 물어보면 진짜 오미자 씨앗이 나 오미자예요. 난 옛날에 오미자였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치하고 졸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되게 이 육감이 있어요. 신유는 이게 육감 아주 육감적인 거야. 그래서 뒹굴면서 살면서 내 육감이 꽂히는 것에 그것의 기술자가 되신데 대체적으로 저녁 6시 대여섯 시에서 새벽 축시가 언제 끝나지? 축시가 3시 반인가요? 새벽 3시까지에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하시면 됩니다. 기술이 있으면 돼. 아니면 어떤 예체능이나 무용이나 우리가 주로 퍼포먼스 있죠. 그 퍼포먼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술도 들어가는 거야. 술
음료, 음식, 춤, 노래, 필라테스, 뭐 명상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잠시 현실을 있는 거죠. 우리가 술을 먹는 건 잠시 현실을 있는, 뭔가 어떤 현실을, 도덕적인 나를 잊고 나타나는 이 무의식의 세계에 관련된 거는 다 하셔도 돼. 그래도 또 마음 공부하고 자꾸 그러지 말고 돈을 벌어야 돼. 마지막 할 말을 미리 할게. 그래서 이 신유의 목적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껍데기에 갑이라는 안에 여기가 신금이거든. 사주팔자에서 이 신금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부자라고. 어? 뭐 이게 여기 돈, 그러니까 이건 가졌다는 뜻이야. 그럼 이게 교만하겠지.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용신을 접근해야 되는 거야. 용신은 값어치 있고 소중한 게 아니라 목표치라고, 목표치. 닿을 수 없는 목표치라고, 용신이라는 거는. 용신은 내가 가장 많이 쓸 수 있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거를 갖지 못하거든, 우리 인생에서. 응? 아무튼 요런 직업이고요. 이게 퍼포먼스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퍼포먼스라는 것은 뭐냐면 일단 지 마음은 아닌데 있잖아요. 뭐 유니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앞치마나 요런 거 아니면은 무용복이라든지 요런 거 입고 안녕하십니까? 우리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뭐 이런 거 있잖아.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아나 얘기도 되겠지? 이제 아시아나 에어 서울 뭐 이런 거 하든가. 어떤 그런 자기의 정체성과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다시 그 일터를 떠나면 완전히 나의 육체로 되돌아오는 삶. 이런 것도 괜찮겠죠. 아무튼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돈이죠. 이도저도 아니면 있잖아요. 이도저도 아니면은 그냥 돈만 보세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떤 도덕적인 거 안 해도 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쌓아두면 들키잖아.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 그 과정을 컨설턴트 해주는 금융인도 괜찮겠죠. 돈을 벌어들이는, 그러니까 신유가 가장 훌륭할 때는 무엇을 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빛이 나거든요. 왜? 깡패 새끼니까. 왜? 신유는 그냥 깡패야. 아니면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신유는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를 제국으로 만들 수 있거든. 만드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너무 멀어. 2020년이 걸려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뭐 천국 간다 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게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 제가 만든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즐기셔야 되는 거예요, 신유는. 그래서 구도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도저도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왜냐면 부모가 돈을 안 줬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 경은 돈이라도 받지. 경신은 유산이라도 받지. 신유는 이제 배우자가 뜯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을 추구하시면요. 이거를 우리가 제가 쉽게 표현하면 수수료 받는 인생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그런 벌어가는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돈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내가 벌어들이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지켜내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때 돈이 또 나한테 먹는 걸로 쓸 수도 있고 질병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그 돈을 추구하는 것보다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그냥 돈을 신으로 삼아도 돼. 괜찮아. 그래서 이런 돈과 관련된 지식들. 가장 좋은 거는 남이 돈을 벌어들인
남이 돈을 버는 과정을 도와주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남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더 빨리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결국은 그래서 항상 신유는 만약에 우리가 천국이 별 얘기가 다 나오네. 천국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를 넘는 거는 이때까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 우리가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구 인류가 만약에 이 천국이 있으면 여기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유가 어딨냐면 여기 앞에. 자, 역지사지로 이러한 깡패 새끼 이런 종자가요. 이 종자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발로 걷어차는 그 좁쌀이 벌집이 벌 요새 그거 얘기 들어봤어요. 신유가 또 꿀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벌이 사라지고 있다면서요. 자연 어떤 현상에 의해서. 근데 이제 지구가 멸망하는 신호래요. 벌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튼 자 겉으로 보일 때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야. 그냥 진사오미들이야. 이게 진사오미들이야. 응? 이 진사오미들이 이제 되게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된 인간이잖아요. 진사오미가. 근데 신유가 여기 앞에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무례한 애들이 얘를 밟고 자꾸 우리 예수님을 짓밟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나 사실은 가장 이 문턱에 가장 빨리 닿는 존재라는 게 신유가. 그래서 구도자라 하는 거예요. 수행자다. 수행자. 순례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혹은 뭐 사마리아인이라, 이게 제가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를 한 건 아닌데 왜냐면 사마리아인이라 할 수 있고 아무튼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신유가 방심하면 범죄와 연루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얘네들이 먼저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요 문턱 앞에 서 있는 것이 신유예요. 절대 먼저 넘지 마라. 아시겠죠? 먼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음지에서 자신을 가린 채 살아가는 그 어떤 고독을 나의 프라이드로, 프라이드. 자신의 외로움을 프라이드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신유는 인오술의 저승사자다. 당연히 신유, 예를 들면 어떤 여자가 신유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괜찮네. 왜냐면 항상 가면을 쓰고 항상 예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난 전혀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이야 완전히. 근데 여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지나가면 특히 이제 쌍둥이 자리라든지 물병 자리 아니면 개띠 이런 사람들이 신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아니면 그런 병화라든가 이런 사람이 신유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 병신합수잖아. 이게 병신합수잖아. 이게 신유가 병신합수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딱 간다. 근데 희한하게 이 신유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신유와 이렇게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가 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 혹은 내 치부가 드러나는 느낌이 들거나 비밀이 생기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거나 해서 자꾸만 죄책감을 느끼게 돼서 결국 신유를 떠나거든요. 그거를 외로워요 이러지 말고 나는 어느 누구와 평등한 관계에서
인연을 맺을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스스로를 자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높이셔야지. 또 왜 나는 내 모습을 드러내놓을 수 없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지 말고 내 모습을 드러내놓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 모습을 버리면 버릴수록 천국에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아주 풍자와 역설과 미학을 더해서 자기 자신을 고귀하게 갖고 나가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먼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자, 이게 그 성유목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떤 전설이나 어떤 각국의 그 속담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에 더 파고 들어가다 보시면은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예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많은 책을 읽어보고서는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시고 신율주는 그 누군가 결부되지 마시고 스스로의 품위를 지켜 나가시는 게 좋겠다.